안녕하세요. 강성 목사입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그리고 또 확산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일에 또 우리의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해주시는 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주가 흘렀고요. 이제 성경학교의 마지막 시간만이 남아 있습니다. 1과 2가를 집에서 진행해 보셨을 텐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이렇게 교회에서 틀은 정해드렸지만 이제 각 가정에 맞게 그 안에서 소화하셔서 다양한 또 각양각색의 가정성경학교가 진행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우셨겠지만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요. 마지막까지 힘을 내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3가에도 가정용 패키지가 교회 오는 친구들에게 주어질 텐데요. 공과와 붙임딱지 미션 페이퍼만 들어있어서 빠른 진행을 위해 따로 살펴보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과의 성경 주제는 승리입니다. 1과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2과에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통해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하는 것,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3과의 내용입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상황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변화와 악조건들이 여전히 그들 안에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리더십의 교체가 있었습니다. 출애굽부터 함께했던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죽게 되고요. 이제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모세에 비해서 무게감이 떨어졌을 것입니다. 또한 여전히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강했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날카로웠으며 살고 있는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게 되었고 이제 2세대로 세대교체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보다 더 약해졌으면 약해졌지 강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해야 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은요,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너무나도 넓고 광대한 땅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그 넓은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는 것,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40년의 광야 생활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되었지만 그들을 둘러싼 상황과 환경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40년 전과 비교해서요. 오히려 더 어려워졌고 악화되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첫 전투를 치르게 되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첫 관문인 여리고성은요, 그런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을 잘 나타내고 있는 성이었을 것 같아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또 사람의 방법으로 절대로 정복할 수 없는 성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광야에서 그러했듯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익히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창과 칼, 곧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성을 뱅뱅뱅 돈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뱅뱅 돌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요, 우리 머리로는 저게 무슨 짓이지? 저게 뭐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정도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일을 하셨고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요, 우리 친구들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또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귀한 사실을 이번 3가 내용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교회 성경학교에서 말씀으로 배우게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 가정 성경학교가 열리게 될 텐데요. 집에서는 이제 지금까지와 동일하게 가정 성경학교를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찬양 율동, 공과, 또 가정 활동의 형식으로 이전과 동일하게 진행이 될 테니까 한번 잘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미션 역시 부여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찬양 율동 챈트 시간에 미션이 하나 부여되고요. 가정활동 시간에 미션이 하나 또 부여되고 주중활동 시간에 미션이 하나 부여돼서 총 3개의 미션 역시 동일하게 나간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상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상가의 가정 주제는요, 관계의 변화입니다. 먼저 앞에 저희가 찬양 율동 텐트 그리고 공과를 배울 텐데요. 이거는 지금까지 동일하게 이제 교회에서 제공해드리는 영상을 가지고 쭉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3가에서 친구들과 부모님께서는요, 그의 구원을 보라라는 찬양과 여호수아 23장 3절 하반절의 말씀을 챈트로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부모님께서 챈트를 좀 이번에 직접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미션이거든요. 1가에서는 친구들이 했고요. 2가에서는 친구들과 부모님이 함께 했고요. 이제 3가에서는 부모님이 챈트를 하셔서 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찍어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챈트를 보시면요, 챈트가 긴데요. 앞뒤 부분 막 이렇게 다 자르시고요. 말씀 한번 반복되는 거, 그것만 이렇게 좀 찍어서 올려주시면 되는데, 좀 이렇게 얼굴이 나와서 부담되실 수가 있어요. 얼굴이 나오시는 게 부담되시면 이렇게 하는 손 동작만 나올 수 있게, 이렇게 몸 부분만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찍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해주시면요, 친구도 아마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미션입니다. 이어서 공과는 저와 제 딸이 진행을 할 건데, 이거는 이렇게 쭉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이번 공과는 이제 마무리되는 시간이라서 그런지 공과 내용이 좀 짧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쭉 살펴보고 다짐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그냥 이렇게 따라와 주시면 자연스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루어질 가정활동, 이 가정활동이 중요하죠. 이 가정활동, 이제 집에서 이번에 할 가정활동은 캠프파이어입니다. 3가의 성경 주제가 승리라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가정 주제는 이제 관계의 변화이거든요. 부모님과 친구들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고 변화를 깨우고자 하는데, 이제 말씀을 이렇게 거창하게 드리는데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분위기가 이제 깜깜해져야 되니까요, 시간대는 아무래도 좀 더 해가 진 다음에 저녁 시간대가 되어야겠죠. 불을 끄고요, 무드등을 사용해 주시던가요, 아니면 다이소에 가면 LED 캔들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조그마한 LED 촛불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사용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만 이렇게 딱 켜주시고요, 이제 기도회 하고 이야기하던 그런 분위기, 옛날에 다들 경험해 보셨죠? 그런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분위기를 잡아 주신 다음에 진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친구들이 아무래도 어리다 보니까 그렇게 진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요, 편지를 통한 방법입니다. 부모님들이 미리 친구들에게 쓸 편지를 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제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들, 또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좀 이렇게 말하기가 부끄러운, 그래서 이게 표현하고 있지 못했던 부분들, 낯간지러워서 하지 못했던 사랑의 표현들, 이런 내용들이 이제 편지 속에 담겨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친구들에게 직접 읽어주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들이 생각하면서 진솔하게 써주시고요, 먼저 엄마 아빠께서 용기를 내셔서 친구들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친구들의 반응이 있겠죠? 그렇게 반응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가시면 되는데,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 나올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몇 가지 이렇게 질문을 좀 던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가 평소에 아빠 엄마에게 서운하게 생각했던 부분들, 또 아빠 엄마가 친구를 언제 속상하게 했나, 아빠 엄마가 어떻게 했을 때 친구가 기쁘고 행복했나, 또 아빠 엄마가 친구를 대할 때 있어서 고쳐야 할 부분에 무엇이 있나, 이런 질문들을 사전에 미리 몇 개 좀 적어 주셔서요, 친구들이 이렇게 편지를 읽어주신 다음에 친구와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되면 그냥 그렇게 흘러가시면 되고요, 친구들이 이렇게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하면 그런 질문들을 이렇게 친구들에게 해 주시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 나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소에 아빠 엄마께서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으셨던 말씀들, 또는 부탁하고 싶으셨던 점들을 이런 기회를 틈타서 친구들에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이러한 과정이 엄마 아빠와 친구 사이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빠와 엄마,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 사이에도 이런 기회를 틈타는 게 아니죠.
기회가 좋으니까요.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사용하셔서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좀 진지하게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마음에 두었던 미안한 마음들, 또 사랑하지만 표현하지 못했던 부분들, 또 면을 세우느라, 자존심을 세우느라 하지 못했던 부분들, 내려놓지 못했던 부분들을 한번 이제 부부 사이에 진솔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꼭 캠프파이어 시간, 그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더라도 이제 엄마 아빠가 따로 자리를 마련하고 시간을 마련하셔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캠프파이어를 통해서 가족끼리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도 좋고요. 그게 아이가 너무 어려서 안 된다고 할지라도 먼저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나의 마음 또 아이의 마음을 들어보는 것만 해도 충분한 유익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방법도 똑같이 첫 번째 방법과 똑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요 이제 처음에는 첫 번째 방법은 편지를 도구로 사용했다면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솔라리움 카드라는 것을 도구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게 솔라리움 카드인데요. 이거 아마 엄마 아빠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질문을 듣고요 여러 장의 사진 카드가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사진 카드로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카드 중에서 내가 질문을 듣고 이 카드가 이 질문에 대한 답 같아 라고 이렇게 골라주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이게 바로 솔라리움 카드인 거죠. 가령 좀 예를 들어보면요, 요즘 친구들의 모습과 가장 닮아 보이는 사진을 골라봐 라고 해가지고 친구들이 고르면 너 왜 이 사진 골랐어?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시면서 이야기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또 가장 기분 나빠 보이는 사진, 아니면 친구들이 가장 싫은 사진 골라봐 이렇게 고르면 너 왜 이게 가장 기분 나빠? 왜 이게 가장 싫어?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되고요. 또 반대로 좋은 거, 서기가 가장 행복했을 때 어떤 느낌이 이 사진에서 한번 골라봐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져주시면서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고르는 사진에는요 친구들의 감정, 친구들의 생각이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왜 그런 사진을 골랐는지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되는 거죠. 교회에서 이 솔라리움 카드를 제공해드리면 좋겠지만 상황이 허락하지 않아서요 이거는 이제 친구들이 커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구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인터넷에 보면요 한 6,000원, 5,900원 요 정도 사이에 이 정도 가격에 쉽게 구입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집에서 하나 구입을 하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편지를 사용하셔도 좋고 이 솔라리움 카드를 사용해 주셔도 좋은데, 편지를 사용하실 거면 이제 연속성상에 있게 주일날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솔라리움 카드를 한번 사용해 보고 싶으시다 이러면 이제 구입을 하셔서 주중에 이렇게 시간 잡으셔서 한번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족끼리 캠프파이어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신 다음에요 좀 이렇게 새족식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좀 미리 준비를 좀 사전에 좀 해주셔야겠죠. 이게 대야에 이제 물을 담아 놓으시고 또 이제 물 교체할 물도 좀 준비해 놓으시고 발닦을 수건도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이렇게 해서 새족식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이때 친구가 그냥 엄마 아빠의 발을 닦아준다, 또 아빠 엄마가 친구의 발을 닦아준다 이게 아니라요 이제 가족 구성원이 3명이면요 아빠가 엄마, 아빠가 엄마, 엄마가 친구, 친구가 아빠의 발을 닦아준다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든가, 아니면 4인 가족이 되면요 이렇게 아빠가 형, 아빠가 형, 엄마가 동생, 형이 아빠, 동생이 엄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순환적으로 이렇게 발을 좀 닦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특히 추천드리는 바로는 이제 사실 엄마 아빠는 친구들의 발 많이 닦아주잖아요. 저도 저희 아이들 발 많이 닦아주는데 이제 저 와이프의 발을 닦아주기는 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엄마가 아빠의 발을 이렇게 한번 닦아주시는 것도 참 좋은 경험이 되고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사랑하는 나의 남편이 이렇게 힘들게 일하면서 발이 이렇게 거칠어졌구나, 사랑하는 나의 아내가 이렇게 집안일을 하면서 발이 이렇게 거칠어졌구나, 이런 생각들 하시면서 발을 닦아주시면 또 그것 나름대로 또 좋은 경험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마음을 써주시면요, 그렇게 발을 다 닦아주신 다음에 발등에 뽀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나를 위해서 고생하는 나의 남편의 발이다, 또 내가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와이프의 발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뽀뽀 쪽 한번 해주시면 그게 또 그렇게 큰 감동이 되고 좀 뭐랄까요, 마음의 울림이 생기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세족식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삼가의 가정 활동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주중 활동을 통해서 서로에게 힘듦이 되고 있었던, 또 어려움이 되고 있었던 모습을 고쳐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이거는 어제 가정 10개문이라는 거 저희가 한번 작성을 해 보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가정 활동 끝나고, 세족식 끝나고 함께 모여 앉아서 이렇게 큰 A4에 하셔도 좋고요, 전지 이런 거에 하셔도 좋고, 이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빠 엄마가 고쳐야 될 점, 또 친구가 고쳐졌으면 하는 점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1, 2, 3, 4, 5, 6, 7, 8, 9, 10 해가지고 1부터 5개명까지는 아빠 엄마가 바뀔 점, 아빠 엄마가 결심한 점을 쭉 적어주시고요, 6개명부터 10개명까지 우리 친구가 바뀔 점, 우리 친구가 결심한 점을 이렇게 쏙 적어서 이렇게 벽 같은 데 붙여서 한번 실천해 보시면서 일주일에 이렇게 지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진행을 하시면요, 여름 성경학교의 모든 과정들이 끝이 나게 됩니다. 교회 성경학교에서 배운 말씀은 제가 이제 23일날 여름 성경학교가 끝이 나는데 30일날 한번 총체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아빠께서는, 부모님들께서는 이제 가정 성경학교를 통해서 진행했던 그런 부분들, 제가 또 포인트들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그냥 성경학교 끝났다고 이렇게 묻어두시고 그냥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살려서 이렇게 한번 나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제 귀한 것들을 얻으셨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귀한 것들을 얻은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면 이제 친구들과 부모님과의 관계, 또 아빠 엄마의 관계, 가정이 좀 더 화목해지고 행복해지고 예수님 안에서 든든하게 서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우셨을 텐데 지금까지 같이 열심으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이니까요, 끝까지 파이팅해서 달려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앞에서 미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이 미션이 너무 부담되시면요, 하실 수 있는 것만 좀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되, 공과와 가정활동 이 두 가지는 꼭 포기하지 마시고 좀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음번에 또 인사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다음번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